민생 경제, 이번 정부가 끊임없이 내세우는 목표입니다마는 이 목표가 서민들의 마음에 와닿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까요? 정의정의 파워토크, 오늘 두 번째 손님은 나라 살림과 경제 정책을 살피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김태호 국회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얼굴 뵙기 힘들었어요. 많이 뜸하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 저도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이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선거도 또 많이 있었고, 또 새롭게 또 출발할 수 있는 제 어떤 준비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빨리 나와서 우리 특히 부울경 우리 시도민들 한번 만나보고 싶었고 또 특히 KNN 또 사랑해주는 시민들도 또 도민들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참 걱정도 많이 끼쳤어요. 많은 기대와 또 저에 대한 믿음들을 많이 주셨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미래로 뚜벅뚜벅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엔진을 또 달아주셨어요. 정말 이 잘 빌어서 한없는 또 감사도 드리고 싶고 이 은혜를 어떻게 또 갚아나갈까 정말 꼭 한번 보답하고 빛을 한번 갖겠다.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런 마음이 지금 가득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 마치 마지막 질문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각오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좀 얘기를 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보궐선거에 성공을 하셨고요.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셔서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계시는데요. 사실 여의도 생활은 2년밖에 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래요. 국회 생활 어떠세요?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도지사 할 때하고 국회의원 할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도 이렇게 도지사 생활은 좀 한 자리에 머물면서 또 나름대로 바쁘게 굴러가고 또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를 목표를 세워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런 일이었다면 국회의원 생활은 정말 따끈따끈한 이슈에서부터 핫 이슈까지 그 이슈들이 엄청나게 밀려들어요. 근데 과연 그런 이슈를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떤 잣대로 제가 어떤 그 기준을 정할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국회의원으로서 또 중요한 잣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공동체, 우리 같이 사는 이 공동체, 정말 이 법안이 또 이 정책이 또 이 일이 과연 그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이익은 되지만은 그 이익이 어느 한 계층으로 몰려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조화를 이루면서 골고루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느냐. 제 같은 그런 잣대를 두고 많이 밀려오는 그런 정책이나 이슈 과제를 대응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이슈 중심에 섰던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얘기 나올 때마다 김 의원님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막말 논란 때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를 되돌이켜보면 지금은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럼 깨놓고 말해서 제가 홍어 거시기 X 발언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래 돌이켜보면은 제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대위 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좀 절박한 심정이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 않습니까? 이 헌정 질서를 실제 부정하고 또 헌법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경제, 우리의 소중한 가치, 헌법적 가치들을 이렇게 반하는 반대한민국 그 세력들이 이 국회 안에 실제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그 다른 세력들의 결과적으로 오늘날 이석기 같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진짜 당당하게 백주의 대낮에 반정부적 인사가 이렇게 국회에서 배지를 달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건 그 배경을 깔아준 세력이 실제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세력한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절박한 심정이 실제 네. 그런 좀 적나라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반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 내에서도 그것을 아시는 분과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 보세요? 그는 뭐 다 이래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또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을 또 깔아주지 않으면은 결국 어렵지만은 결국 크게 보면 이 남북의 분단이라는 비극이 결국 우리 현실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죠. 물론 다 이런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역량을 키워서 더 발전적으로 저는 힘으로 에너지로 성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역사의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가 가려낼 건 가려내고 왜? 지금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또 우리 미래 세대의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간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안정적이어야 되고 희망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애절하게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싸워야 되는 그런 현실이 솔직히 안타까운 거죠. 네. 그 대북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얘기를 하시는 언뜻 비치는데요. 어떠세요? 박근혜 정부에 좀 뭐 이른감이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대북 정책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네. 이 남북의 문제 같아요. 또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또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 상당히 이제 희망적으로 좀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제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원칙이 있는 그런 대응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일정 부분 이끌어냈다. 네. 저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평가하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가 숨어있는 왜 북한이 늘 막가파식으로 벼랑끝 전술을 편 북한이 왜 이렇게 숙여 들어오는 모습 네. 태도의 변화가 된 듯한 모습으로 보일까? 네. 그 배경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바로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했고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많이 변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제1번 그 순서를 정해서 제일 중요한 1번, 2번, 3번을 나눈다면은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의 어떤 정책 중에 기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하나. 네. 두 번째, 북한의 혼란을 방지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비핵화. 네.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 바뀌었어요. 비핵화가 3번째 있던 이슈, 비핵화가 중국의 1번 이슈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것은 중국이 만약에 북한의 그 핵실험 당시에 유엔 안보리에 같이 그 동참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배경에는 북한의 그 핵무장을 인정하면은 실제 일본이나 한국의 핵무장의 가능성을 실제 명분을 준다. 네. 또 대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중국한테 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이 과거에는 이 전략적 자산이었어요. 중국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경제적 대국으로도 가면서 G2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위상이. 그러면서 북한이 오히려 부채로 느껴지는 거예요. 좀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소위 대북 어떤 제재가 좀 강해졌다. 야, 좀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네. 예를 들어서 아마 이런 메시지를 받고 중국에서 연료라든가 식량을 3개월만 끊으면은 네. 중국 전 탱크가 바로 녹슬 수 있어요. 모든 석유나 연료를 거의 7, 80%다 거의 중국에서 들여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국의 발언이나 중국의 그런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북한의 이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지금도 그랬고 과거도 그렇고 위험한 국가입니다. 이상한 체제의 국가예요. 네. 진짜 럭비 공치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좋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잘 중국의 어떤 그 역학관계 또 일본과 어떤 미국의 역학관계를 잘 활용해서 네. 정말 치밀하게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지금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삼국시대에 그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 네. 나당연합으로 결과적으로 삼국 통일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 김춘추의 그 외교적 그 판단, 명확한 판단이 그 당나라에 필요한 걸 정확하게 알은 거죠. 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좀 주변의 정세들을 이용할 줄 알아야 잘 된다. 활용해야 앞으로 나는 10년 안에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도 높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호 관계를 가지고 또 미국과 일본의 관계, 지금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만은 잘 활용해서 진짜 탄탄한 통일의 어떤 기반을 만들어둬야 된다. 아주 중요한 시기 같아요. 네. 자, 이제 지역구 얘기도 잠깐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김해가 좀 야권 성향이 강한 곳이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밑바닥 지지세를 얻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많이 만나시고 이야기 많이 들으시나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래, 참 끈끈하게. 네.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이에요. 네. 살얼음판. 너무 어려운 구조 같아요. 그렇지만 또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 김해는 이념적으로도 좀 이렇게 그 노무현 대통령의 네. 어떤 성지다. 네. 또 그런 정치적 이념적으로도 좀 갈라져 있고 네. 또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 충청, 경기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요. 네. 우리 김해는 그래도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한 6,800개나 돼요. 그래서 네. 먹고 살 거리가 있다. 김해 오면은. 그래서 많은 외부인들이 토착 아마 우리 김해 시민들이 한 15% 정도밖에 아닐 거예요. 전부 다 외부 인사예요. 그래서 젊고 남녀도 다양한데 네. 이제 어려운데 또 그만큼 그 소위 니즈 요구들이 네. 또 다양해요. 음. 이게 일관된 어느 하나의 큰 이슈가 아니라 네. 다양해요. 그래서 그분들 다양하게 만나야 되는데 네. 실제 또 서울로 가서 중앙활동을 하다 보면 네. 그런 끈끈한 그 소주 한잔 하면서 네. 대포 한잔 하면서 이렇게 나눠야 될 인간적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워요. 아무래도 김해 지역으로는 경전철 적자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의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김해의 가장 큰 이슈가 아마 경전철 적자 문제 같아요. 네. 그 당시 경전철을 만들 당시에 다 뭐 우리 김해 다 발전을 시키려고 물론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 어떤 필요가 있는 수요 예측이라든지 네. 이런 게 좀 정확해야 또 거기에 수지 타산도 맞출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수요 예측부터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지금 수요 예측을 너무 엉터리로 했어요 보니까 네. 지금 보니까 지금 3만 명도 실제 활용을 안 한 것 같은 그 당시 7만 명 탈 거라고 이렇게 네. 봤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매년 한 600억 내지 700억 적자가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렇죠. 적자가 나는데 20년간 그렇게 계속 메꿔 나가야 될 처지가 됐어요. 그건 상당히 지방의 어떤 재정이 열악한데 그걸 메꿔 나가기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 문제를 원인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이런 그 어려운 지방 재정을 고려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도시철도법과 관련된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국회 차원의 어떤 법 제정을 노력하고 또 정부에서는 동시에 이 그 김해 경전철 사업은 정부의 시범 사업의 성격이 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정부가 어느 정도 결국 수요 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부담이 가져야 하는 책임이 있다. 네. 그래서 정부 쪽도 설득하고 이해를 지금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국회와 정부 쪽의 설득과 법을 만드는 노력들 그러면서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김해와 어떤 부산의 어떤 상승의 큰 하나 그 인프라가 저는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구책을 위한 동시에 두 지자체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네, 어찌됐든 간에 정부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필요하죠. 생각하시고 예. 여러 가지로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상인의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기재위에서 특별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어떤 건지. 제일 지금 문제는 국가에 지금 돈이 없다. 재정 문제 같아요. 네. 저는 재정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통합과 직결되어 있다. 이 돈은 한정돼 있는데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드느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야말로 인기적으로 쓰고 마느냐 이런 굉장한 그 미래와 국민 갈등을 동시에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그게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은 국민 통합의 문제하고 지금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 문제를 보면은 결국 국가 부채 문제죠. 네. 이제 재정 문제를 따지게 되면은 네. 지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부채 비율로 GDP 국민 총생산 대비해서 보면 한 34% 정도 됩니다. 한 네. 450조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실제 숨어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천조가 훨씬 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 67%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라. 이 속도대로 가면은 걱정이 지금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 수요는 엄청나게 지금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복지는 확대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다 망하는 복지를 해서는 안 되잖아. 네. 빵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해 가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선거 때 되면은 정치권에서 인기 영합적으로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전부 다 뭐 미래가 개념이 없어요. 네. 우선에 대고 보자, 표를 많이 얻고 보자. 이 편협한 그런 정치 구조가 지금 우리 현실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재정 문제를 우리가 정말 이제 바르게 정말 대타협에 큰 용기를 가지고 우리 여야가 인식하고 좀 뭔가 제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서 바꿔가야 된다, 환경을. 예를 들어서 무상원조로 다 해주자. 해주면 좋지. 돈만 있으면 최고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거 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택적으로 할 거냐, 보편적 복지를 할 거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재정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누구를 우선적으로 대상을 할 것이며 대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 할 것이며 또 우리 예산의 어떤 형식으로 우리 예산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런 제안도 하고 싶어요.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은 그게 뭐 300조가 공약 사업 300조가 될지 400조가 될지 몰라요. 네. 왜? 우선 대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대고 나서 이 엄청난 국가의 재정에 네. 부담을 주고 있고 그 위에다 국민들의 네. 결국 아픔으로 세금이죠.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도 아예 정하자. 50조 범위 내에서 한도를 정해서. 너 당이 한도를 정해서 너 당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국민을 위해서. 네. 또 당신 당이 필요한 게 뭐냐, 그 안에서 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세입 들어오는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자. 근데 지금은 세입은 자꾸 줄어드는데 지출은 많아지니까 국가 부채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있지만 이제 그 법률로 정해서 우리가 예산이 100원이 들어오면 100원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만큼 쓰자. 쓰자. 네. 그런 그 소위 법률적 재정 준칙을 네. 만들어 만들어 가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여야 간에 정말 대타협에 정치력이 좀 필요한 이제 그런 용기 있는 정치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두고 보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 8월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아무래도 취득세 연구 인하에 관한 입장일 것 같아요. 지방자치 정보를 꾸려보셨으니까 어떠세요?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방정부의 가장 큰 그 세입원이 네. 취득세예요. 네. 뭐 양도세, 뭐 취득세 그런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완화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주택 경기를 살려서 네. 이제 시장을 소위 말해서 이제 양성화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켜 보자고 하지만은 지방 정부의 입장으로 보면은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지방 세원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거죠. 네. 그래, 정부에서 그것만큼 보전해 주겠다. 아니 어디 돈이 있어서 또 보전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상당히 고뇌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고민이 있었던 것은 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없이 참 그 정세 없이 새로운 세목 신설 없이 어떤 세제 개편을 통해서 지하 경제를 양성하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불로소득 또 어떤 지출 구조의 개편 뭐 그런 걸 조정해서 정세 없이 공약도 이행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아마 네. 그 모순된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세제를 만드는 그 고민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뜻도 반영시켜야 되고 네. 또 부족한 세원도
거둬들여야 되는 네. 아마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양쪽 다 고려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실제 해당 부처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솔직해지자. 솔직하게 깨놔야 된다. 네. 지금 재정 세수도 안 들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수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이렇습니다고 알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야가 거기에 맞게 긴축적으로 공약도 또 지켜야 된다는 의지는 중요하지만은 지금 현실이 어려우면은 네. 그것도 국민한테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솔직하게 깨놓고 한번 이야기를 하자. 네. 아마 그런 분위기로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세원 추가 확보 없이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기가 힘들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좀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네. 자, 그리고 지난해에 이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하기도 하셨고요. 또 내년 전당대회 당권 후보로도 당연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정치인 김태호로서의 브랜드 가치 스스로 평가하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솔직히 저는 그때 경선에 나갈 때도 김태호가 아직도 뭔가 미래로 갈 수 있는 동력이 남아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나갔지만은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과연 김태호가 그런 지도자적 위치로 또 그런 또 중차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김태호 브랜드 가치가 있을까? 나는 지금 굉장히 스스로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으로 저희한테 아니 굉장히 지금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정말 성찰하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들여다보고 있고 제가 지난번 그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기대한 분들한테 많은 국민들한테 너무 아픔을 줬어요. 제 스스로 돌이켜 보면은 참 공부가 덜 됐고 내공도 부족했고 심지어 제 마음 너 그때 잘 깨졌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촌놈이고 또 김태호가 그렇지만은 도전해 갔고 또 사람이 완벽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가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진짜 도전하고 용기 있게 갔지만 지도자의 길이라는 것은 정말 철학적 배경부터 내공과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진짜 주변에 도인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깨지고 나서 만나보니까 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정말 한계가 많았구나. 그런 걸 솔직하게 제가. 그래서 과연 내가 꿈도 있고 미래로 가고 싶지만은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를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각으로 내가 자격이 있겠나 싶어요. 그렇지만 제 스스로 또 한편으로는 시로라기 같은 위로의 또 스스로 위로와 자의도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그 파우스트, 그 괴테가 쓴 파우스트 그 네? 책에 보면은 인간이 노력하는 한 실수는 있게 마련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실수나 실패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또 노력한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내가 깨지고 나서 더 이렇게 내가 부족한 걸 알았고 또 더 많은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고 또 그래서 더 이런 거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도전해 가자. 이제 이런 그 위로의 스스로 생각도 솔직히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철학도 많이 느끼신 것 같고요.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 선거 기간에 기억이 나는 게요. 다 물리시고 혼자 이렇게 나오셔서 운동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 인간에 또 궁금해지는 게 뜻을 같이 하고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동료들은 어떻게 있으시고 또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이제 제가 사실은 네. 거창 군수를 했고 경남 도지사를 2번 했지 않습니까? 네. 거창 군수할 때는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도지사로 오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의도는 국회로는 안 가야 되겠다. 왜? 국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다. 불신의 대상이다. 네. 저 여의도로 가는 건 오히려 내 이미지에 별로 덕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한때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깨지고 돌아와서 이제 국회를 갔지 않습니까? 네. 지금 느낌은 국회를 모르면은 100점100패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국회의 동료 의원들의 믿음이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진짜 신뢰를 받고 그분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가치를 공유해서 그분들의 믿음 속에서 결국 가야 되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 속에 김태호라는 존재를 던져줘서 거기서 결국 싹이 트고 국민 속에서 커가는 게 기본이지만 네. 또 그걸 지지해주고 같이 가주는 친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여전히 국민들 마음속에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 또 새로운 뭔가 이렇게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통 큰 통합의 정치로 그렇게 해서 뭔가 설렘을 주고 기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에 대한 갈구가 저는 굉장히 깊다고 봐요, 국민 네.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뭐 동료들도 아마 많은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는다면 많은 동료들이 같이 또 이렇게 힘들지만은 네. 공감하고 같이 갈 사람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대부분의 부산 경남 지역 의원들이 같은 당적을 갖고 계시는 편이십니다. 현안마다 좀 엇갈리는 부분도 많고요.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재 역할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참 이런 역할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신공항, 네.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그 5개 권역의 염원인 우리 신공항이 결국 백지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정치력이 없었다. 조정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가감이 백지화 할 수 있는 거예요. 백지화 해도 오히려 지역 논리를 싸우다가 이렇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지역의 어떤 결국 정치력, 리더십의 부재가 그런 상황들을 초래하고 있다. 한 지역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쪽의 이슈에 어떤 힘을 모아주는 대신에 또 다른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충분히 조정하는데 굉장히 빵이 두 개 같으면 충분히 이해시키기 쉽잖아요. 네. 하나만 가지고 서로 싸워서 갈라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 힘을 만드는 거는 우리 이 지역의 정치 리더십을 결국 키워서 정부든 또 어느 지역에서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존심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그 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부재가 우리를 허전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도 우리 이 지역을 우습게 보고 백지화시켜버리고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정치인들도 각성하고 또 저 자신도 그런 지금까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닥부터 커오면서 느낀 그런 갈등 조정 능력을 최대한 우리 지역 전체 이익을 위해서 참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마음들도 이 지역에 그런 리더십을 키워가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쉬움도 있고. 네. 자, 여러 가지 오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대한 목표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부산 경남 시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그 이 지역의 또 소중한 변화 발전을 위해서 또 평가받는 그런 또 정치인으로서 잘해가는 게 저는 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또 추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잘 이렇게 한가위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 정치권이 모두 한 목소리로 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100여일 남짓한 정기국회 기간에 우리 정치가 본보기를 보이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정의 파트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